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 네, 강림의 임민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 마감하면서 어제 불안감 모두 불식시켰습니다. 한 가지 불안감이 남았다면 지금 막 발표된 CPI, 5월 CPI가 지금 막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4.1%대 컨센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4.0%,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나왔고요. 코어, 지금 모두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게 바로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 컨센서스 5.3%, 부합하게 5.3%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선물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좀 움직이고 있었던 미국 선물은 현재 좀 더 상승세의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내일장 공략주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상한가 2부 내일장 공략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백인현 매니저와 조선인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도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조금 더 중요해졌을 것 같아요. CPI 발표가 탄력 더 받을 되면서. 수도 있어요. 네, 내일장에서 또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주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좋았던 항공주 탑3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2부 시작해 볼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백인현 매니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29.66%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가 23%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별 순위는 어제와 변동이 없는데요. 종목별 순위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목별 순위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딥노이드 똑같이 28.82% 기록하고 있고요. 2위와 3위 모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2위 대우전자재료 현재 13%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위즈 10.42%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니저들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와 LX 인터내셔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네 종목이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편입했던 이 PNT가 현재는 강보합권 0.8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게요.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 내에는 세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담았던 HD 현대인프라코어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현재 13% 수익률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대망의 1위.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30% 가까운 초반 수익률 엄청납니다. 딥노이드가 벌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3.5표가인데요. 딥노이드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총 수익률은 28.82% 기록하고 있고, 최근 편입한 YG 엔터테인먼트도 플러스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CPI 리뷰도 한번 해보겠고요. 매니저들의 종목 리뷰도 바로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CPI 리뷰부터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월 소비자물가 지수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보다 이제 0.1%포인트 낮은 4.02 발표가 됐고요. 코어 CPI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예상치에 부합한 상태로 5.3%로 나왔습니다. 조성희 매니저님, 일단 지금 만족스러운 수치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렇죠. 헤드라인 CPI가 조금 더 빠졌어야 되나요? 헤드라인 CPI가 저는 CPI가 좀 더 빠질 줄 알았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어제 종가로 이제 67달러 12 근원물이 네. 67달러 12센트까지 벌써 이제 70달러를 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보합선에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 나왔다는 거는 뭐 이미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게 보통 보면 강하게 움직였다 끝날 때쯤 돼서 마이너스 돌아서는 맞는데 이번에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조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쵸? 업종군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강하게 갈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6월달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인윤 매니저님 보셨을 때 저는 이번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를 보고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3대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뭐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네. 저도 이제 예상 CPI가 생각보다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그걸 네.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더 잘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를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맞아요. 일단 다행히도 지금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는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CPI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한 9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그 CPI 발표 이후에도 이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동성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또 우리 증시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CPI 발표가 2달 연속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부합된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좀 나아가서 백인윤 매니저님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흐름을 보면은 한 반년 전만 해도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면은 막 선물 나스닥 지수는 1%까지 막 상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금 0.5%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CPI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단계를 슬슬 들어가는 걸 준비해도 되나요? 네, 일단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CPI가 잘 나올 것을 예상하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지 한두 달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7월 달, 8월 달에도 CPI 영향력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작년부터 갑자기 보기 시작한 CPI이기 때문에 이제는 CPI를 슬슬 글로벌 증시가 졸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염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CPI는 지나갔지만 FOMC가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FOMC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짚어볼까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 FOMC는 뭐 이미 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다 뭐 CPI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 이슈는 거의 예상됐던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미국 증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인데요. 구축 효과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연준이 돈이 없습니다. 6월 1일까지 한 30억 불 정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한 거를 이제 사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됩니다. 돈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안으로 한 1,300억 불 정도 이상 1조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따지면은 1,300억
6조 이상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앞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6월 달에는 조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이나 다우 선물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 시장에 있는 돈이 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가 돼야 돈이 많이 돌아다녀야 증시가 움직이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6월, 7월 사이에 말씀드렸던 이 국채 발행에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PI 그리고 이제 곧 있을 FOMC까지 미국 시장 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장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딥노이드가 이렇게 목표가를 터치할 시간에 어떻게 매니저님이 또 리뷰를 얘기를 해줄 시간을 많이 찾지 못했어요, 매니저님. 네. 오늘 딥노이드 포트 빼긴 했는데 뭐 네. 대응 전략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공략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예. 오늘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딥노이드는 제가 목표가 달성하고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포트에 편입할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언더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GD랑 계약이 끊긴다라는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다만 JYP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YG엔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때 가을에 그 런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 YG엔터의 조정은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선일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채팅창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조선일매니저님 발톱 오래 보고막 을 감춘 호랑이 카나리아 바이오 호재도 많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호재는 참 많은데 호재 발표는 참 많네요. 정말 저도 발표를 안 해요. 예, 발표를 안 해요. 깎아져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연이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별로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미 뭐 3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뭐 중동 관련된 판권 1조, 아시아 판권이 거의 한 1조, 2조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 판권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발표를 해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금 파이낸셜 프로 차트를 보면은 거의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신약 임상실험에서 그래서 1조, 2조가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발표를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6월 초에 이제 반등이 찔끔 나왔다가 다시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제 생각에는 조만간입니다.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마이너스 때마다 잘 공략하신다면 조만간 큰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달 안에 호재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또 LX 인터내셔널도 잠깐 짚어보자면 3일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소폭 하락세입니다. 근데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기관의 그쵸. 매수만 들어오더라고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제 수익이 안 나면 매도하고 나가. 오늘 또 이제 매도하고 나갔죠. 손절매를 하고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을 여러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그 6월 8일이죠. 목요일 날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사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LX 인터내셔널도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상한가나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지금 가격대가 한 32,000원 내지 32,500원 정도를 아직 터치를 안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단기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매도를 하고 나가죠. 그래서 그때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시면 제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슈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실을 다시 빼앗았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가 다시 작년 재작년처럼 급등을 할 수 있는 모습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사주 대표적인 NX 인터내셔널이 절반 정도 말씀드렸던 32,000원이나 32,500원 정도 조정을 하면은 다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리뷰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네, 내일장 공략주로는 제가 심택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판 업체들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과거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심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심택뿐만 아니라 안 좋았고요. 심택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 업체들 전반적인 공통사항이고 아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기판 업체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평판이고요. 지금 3분기부터 서서히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심택은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에 PC랑 노트북이랑 여러 스마트폰을 한 번에 많이 바꿨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공백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2024년부터는 노트북이라든지 PC를 교체하는 주기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PC랑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택이나 기판 업체들의 주가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DDR5 전환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DDR5 관련 수혜주로는 TLB와 ISC 그리고 아비코전자를 탑3로 종목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기판 쪽에서는 심택도 굉장히 DDR5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실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 PC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굉장히 안 좋았고요. 2분기에도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1억 원 나오면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택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심택은 상대적으로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난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1,500원,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인현 매니저의 공략주는 심택이었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매니저님? 네,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추천드려가지고 100% 이상 수익을 드렸던 바로 화천기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이 종목 저랑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가지고 나왔던 예.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송 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맞아요. 이 종목이 막 여러분들 뭐 하루도 멀다 하고 상한가를 가서 3일 만에 100% 넘게 수익을 맞아요.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때는 좀 오너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급등했었죠. 네, 그때 이제 원이라고 이제 보아사이트에 돼서 그때 M&A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때 거의 한 7 내지 10% 정도까지 이제 지분 관계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오늘도 급등이
급등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작기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공작기계라는 거는 CNC 선반이나 밀링머신처럼 뭐 기계를 또는 부품을 깎는 그런 기계를 얘기를 하는데 전체 마켓 셰어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의 공작 기계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70%의 공작기계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70% 갖고 있는 그 고객 중에 전체 100을 갖고 봤을 때 한 60% 정도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업종군들이 강세를 보이면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금년에도 보면 뭐 원래 이제 이 회사는 배당을 꾸준히 10년 넘게 주는 회사인데 금년 하반기 때도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에게도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왔죠. 근데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한 5,100원대 정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매수 가격은 내일 보통 이 급등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 정도 조정을 하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오늘 종가 대비 한 5% 이상 조정을 한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 가격은 6,900원, 손절 라인은 4,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공략준 화천기계였습니다. 목표가 6,9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줄선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핫했던 종목이었던 이 반도체와 항공주 탑3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통해서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TSMC, 애플의 요청에 따라서 후공정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 오늘 장에서 후공정 관련해서도 잘 올라가 줬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3%로 202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관련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장에서 항공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항공료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이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고위임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주 그리고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은 항공주 어디에 올라타면 좋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줄선종 반도체와 항공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두 섹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 주셨나요?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선택을 했는데 네.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사전에 했는데 오늘 왜 2차 전지를 안 할까라고 궁금했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2차 전지,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더 선호를 좀 하거든요. 반도체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6, 7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오늘 한 5.2%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가 한 8%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시가총액 2위죠. 6조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오늘 가격이 한 5.4% 정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2, 4분기가 지금 6월 지금 중반이죠. 오늘 14일이니까 넘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2, 4분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달뿐만이 아니고 7월 이후에도 왜냐하면 7월 달 중순경이나 말쯤에 이제 6월 달까지의 2, 4분기 관련된 내용,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표되는데 이 2차 전지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엄청 좋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당연히 반도체 메이저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하면 2차 전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네. 고를 수 있는 게 두 개니까. 그렇죠. 네. 두 개니까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는 반도체를 네. 선택했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백인현 매니저님도 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댓글창에 겸손의 혁님께서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반도체? 저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침 무료 방송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2차 전지랑 반도체 두 섹터 위주로 하시면 좋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2차 전지랑 반도체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만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반도체 탑3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3위 공개됐습니다. 윈텍과 넥스틴인데요.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틴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넥스틴 유망 의견 제시했고요. 지금 탑3로 제가 제시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 넥스틴은 탑픽으로 꼽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제가 실적을 다 한번 찍어봤는데 국내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반도체 기업이 HPSP고요.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이 넥스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넥스틴은 웨이퍼상에 있는 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상에 있는 파티클이나 패턴 결함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패턴 결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필드랑 다크 필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브라이트 필드는 검사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굉장히 미세한 패턴 결함까지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브라이트 필드보다 조금 더 빠르지만 대신 브라이트 필드보다는 조금 더 덜 미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다크 필드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다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KLA가 거의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는 일본의 히타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넥스틴이 5%씩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히타치 거를 쓰는데 지금 현재 넥스틴으로 현재 제품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KLA 다크필드 장비보다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체재로서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보다는 기술력이 굉장히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히타치에서 넥스틴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세 개 업체를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세 개 업체만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산 매출도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KLA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최근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시장 내에서는 KLA를 넥슨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중국향 매출이 올해 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국내보다는 중국 쪽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넥슨
넥스틴의 영업이익률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185억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113.9%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84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1분기,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대폭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점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45.1% 나왔는데요. 이렇게 실적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 넥스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반도체 3위, 넥스틴 유망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종목 윈텍인데요. 테슬라 4680 배터리 셀 생산 확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5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원래 SK 넥슬리스가 직접 테슬라의 응급제를 납품을 하는데 SK 넥슬리스하고 계약 체결을 했죠. 그 정도로 윈텍이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네. 2차 전지 응급제 쪽에도 아주 강세입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우선 이제 윈텍 같은 경우는 MLCC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업종 중에 제조업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99년도 만들어졌는데 MLCC뿐만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칩,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형 고객사, MLCC 고객사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고객사뿐만이 아니고요. 대형 기업인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무라타까지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얼른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이슈가 바로 SK 넥슬리스입니다. 바로 응급제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2025년까지 무려 25만 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현재 말레이시아에 7천억을 투자해서 5만 톤을 규모를 공장을 준설을 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9천억 똑같은 5만 톤인데 폴란드 유럽 지역이 좀 비싸네 2천억 정도가 그래서 내년까지 공장을 건설 계획이고요. 이미 작년 같은 기회에 러시아 법인량으로 66억 이상을 지금 수주를 받았고 2021년 같은 경우에 사학 수주를 받은 게 작년 3분기까지 73억으로 무려 수주만 2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장비를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 비전 관련해 가지고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계가 자동으로 검색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잡아내는데요. 탐색을 하는데 이거를 AI와 접목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검사 장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테슬라 4680 관련해서 실리콘 응급제 수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은 그런 함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지난 3월 28일 이후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조정을 했는데 3,800원 정도 미만에서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800원이요? 네, 3,8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3,800원쯤에서 모아가면 좋다. 윈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탑3 중에서 2위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2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2위에는 한미반도체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2위에는 샘CNS 있습니다. 자, 그럼 샘CNS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CNS는 투자 의견 유망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라믹 STF, 다층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반도체 웨이퍼 위에 프로브 팁을 연결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수신하면서 반도체의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브 카드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샘CNS는 우리 국내 낸드용 세라믹 STF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비상장 기업에서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상장 기업 중에서는 TSE나 마이크로투나노 그리고 프로 2000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은 일본의 JE
OEM에 공급하면서 이제 키옥시아라든지 마이크론이나 인텔 쪽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는 키옥시아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국내 낸드 쪽에서는 세라믹 STF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국내 업체, 프로브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낸드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샘CNS 같은 경우에는 D램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매출 비중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D램 쪽은 이제 비상장 기업인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D램 쪽은 아직까지 매출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고 않지만 이제 소액씩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D램 쪽이랑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출 비중이 커진다라면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하지만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그 샘CN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한 29.7%까지 나왔던 기업입니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거의 탑픽급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된다라면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까지 꾸준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샘CNS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자, 샘CNS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이제 넥스팅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반도체 이 서로 쟁탈하려고, 반도체 패권을 쟁탈하려고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쪽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는 좋은 거라 봐야 되나요? 일단 뭐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미국이 빠지는 부분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대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실적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면 미국 업체들이 빠지고 우리 국내 업체들이 들어갈 여지가 높아졌다. 오히려 영업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아졌다. 그리고 아까 넥스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마진율이 더 국내보다 더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도 더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라믹 STF 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유망 의견으로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한미반도체 AI 관련해서 가장 크게 모멘텀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5월 달에 5월 18일 날도 이 한미반도체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네이버 밴드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위 한미반도체는 유망합니다. 우선 이제 그 지금 공정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3분기부터 후공정 와이어 본딩이 플립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립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칩을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범퍼를 연결해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드에 이렇게 반도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전선을 연결하는 식이었는데 이 전선이 상당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밑에 있는 방법인데 칩 후면을 위로 올리고 뒤집어 놔서 범퍼를 향해 가지고 범퍼 밑으로 이제 전선을 연결합니다. 굉장히 이제 얇아진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칩이나 이런 메모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얇아지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또는 PC 여러 가지 장비들에 굉장히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쓰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1, 4분기 때하고 작년 4, 4분기 때 이 관련 종목들이 약간 침체를 했던 이유가 기존에 갖고 있던 DDR4나 HBM2 같은 경우에 소모 마진이 지금 너무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모하기 위해서 작년 4분기, 1분기에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2, 4분기 때부터 턴 어라운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 후공정 관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아까 이제 우리 소민 앵커께서 민소 앵커께서 일부러 그러셨죠, 이번에. 저도 지금 실수를 하네요. 예. 그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패키징 시장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7년 같은 경우에
55억 불로 66% 성장을 하고요. 매년 한 16% 이상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가 딥러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I GPU 관련돼 갖고 수요가 증가할 텐데 특히 4월 20일 날 발표를 했죠. SK 하이닉스가 보셨다시피 TSV 기술로 해가지고 HBM3를 만드는데 거기에 굉장히 한미 반도체 기술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암코르나, 말레이시아, 인텔,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인도 시장이 들어가서 인도 시장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개척해서 공장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물량이 들어갈 거고요. 이미 암코르 같은 경우는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거 오사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납품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GPT 관련 수혜 증가가 있는데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챗GPT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HBM3죠.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현재 밑에 이제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AI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수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 헷갈리다라고 하시는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잇는 겁니다. 본딩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GPU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HBM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다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이 한미 반도체가 하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알고리즘을 빠르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AI 관련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 관련 있게 보시고요. 네. 지금 지금 보면은 차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눌리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죽지 않는다면 이 직전에 있던 5월 25일 날 급등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조정할 때마다 좀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AI 관련주 반도체 안에서 특히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진짜 궁금했는데 또 조선일 매니저 밴드 들어가면은 이 차이점 더 구별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2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조선일 매니저의 1위에는 대덕전자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1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1위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이런 종목들에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되는데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쪽 증착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눈여겨보실 부분은 ALD 증착 장비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고단화로 진행될수록 기존 CVD 증착 방식보다는 ALD 증착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로 EUV 장비가 도입되면서 반도체 미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EUV 장비가 도입되면 당연히 이제 기존 CVD보다는 ALD 증착 장비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ALD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 원익 IPS가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거의 ALD 부분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나눠 먹는 것보다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꽤 잘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지만 영업이익률도 16.9% 나왔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수주 잔고가 2,582억 원 나왔는데 이게 다 대부분 하반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기침이 옮으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 1위 종목 가보겠습니다. 대덕전자인데 여기도 지금 AI
로 좀 수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2위가 한미반도체라는 건 네. 한미반도체보다 대덕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대덕전자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부터 이제 1, 4분기, 2,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긴 했는데, 근데 전년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실적이. 근데 3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DDR5하고 HBM3가 본격적으로 3분기 때부터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적정한데요. 특히 이 종목이 왜 3분기부터 가냐? FC BGA 때문에 그렇습니다. FC BGA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 소형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건데 아주 이게 들어가는 CPU가 아주 코딱지만 합니다. 조그맣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게 바로 FC BGA로 만든 제품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버용 또는 고성능 컴퓨터용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바로 FC BGA로 만듭니다. 그만큼 FC BGA가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챗GPT 그리고 여러분들 서버 컴퓨터 그다음에 클라우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앞으로 고성능 컴퓨터죠. 네. 개발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FC BGA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FC BGA가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는데요. 인공지능 AI나 클라우딩 관련된 컴퓨팅 시장에서 꼭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3, 4분기 이후부터 HBM3 관련해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 나오고 있는 이유가 HBM3가 AI나 챗GPT 관련해서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MLCC를 얘가 이 회사가 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신고가를 못 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고가 근처까지 그죠? 네, 갔는데 대덕전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실적이 3분기부터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26,000원이나 25,000원 밑에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 1위 종목 반도체 대덕전자까지 소개하면서 줄선 종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반도체도 좋지만 2차 전지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백인현 매니저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거의 아침 무방할 때마다 제가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몇 달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잘 나는 장입니다.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들어오시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새벽 4시부터 주요 이슈나 뉴스나 이제 뉴스에 대한 제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주식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GPT 고성능 AI거든요. 맞아요.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매일 오전 8시에 하는 무료 방송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이 시간대가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제 강조드린 10개 종목 중에 한 7개 종목이 아주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화학이죠. 4월 달에 이게 거리정지 스피노프 되기 때문에 두 개 회사로 여러분들 꼭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화학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사된 기업이죠.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종목입니다. 케미컬. 이 종목이 벌써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죠. 계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때 4월 달에 보고 매수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초롱이 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직접 자기 계좌를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무려 740%가 넘었습니다. 실적이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드립니다.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이 스페셜티도 지금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한 종목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